대한민국 대장동 사건 1타 전문가 김종훈 기자가 또 한 번 기막힌 주말 특종을 내놨습니다. 바로 대장동 항소심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의 공소 근간을 흔드는 핵폭탄 폭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나 시청자 여러분이나 진작 예상은 했지만 대북 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 역시 사실상 검찰의 조작으로 점철된 국가범죄였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게 됐습니다. 관련해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는 어제 22일 열린 대장동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 검찰이 비율제 이야기를 재판 끝날 때까지 하지 말라고 했다. 증언하면 다음날 불려가 취조받으며 진술을 수정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검찰 조작 의혹이야 하루 이틀 일도 아닙니다. 심지어 리호남을 아주 구체적으로 추적한 국정원마저 동네 구멍가게로 만든 조직이 검찰인 만큼 저들의 조작 자체는 그다지 놀랍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번 정영학 회계사의 폭로가 유독 의미 있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쌓아 올린 대장동 사건 공소 논리가 뿌리째 뽑힐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영학 회계사에 검찰이 비율제 이야기를 재판 끝날 때까지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증언이 핵심입니다. 일단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워낙 베베 꼬아놓아서 정영학 회계사의 이번 폭로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단박에 이해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한 거칠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애초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논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가 확정 이익만 받고 나머지 막대한 초과 이익은 민간업자들이 가져가게 함으로써 공공의 수익을 줄였으니 배임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 논리의 핵심 근거 중 하나가 바로 비율제입니다. 쉽게 말해 비율제는 개발이익이 늘어나면 공공도 정해진 비율대로 추가 배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확정 이익 방식은 공공이 일정한 수익을 먼저 확정해 가져가고 이후 추가 이익과 리스크는 민간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고로 검찰의 논리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에 더 유리할 수 있었던 비율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확정 이익 방식을 선택했으니 배임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골 때리게도 정영학 회계사의 이번 증언에 따르면 당시 민간업자들은 오히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비율제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고 민간업자들 입장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요구한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수준의 확정기여가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은 그렇게 큰 돈을 확정으로 가져가겠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50대 50 비율제로 하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듯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그 제안을 받지 않았고 확정이익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즉, 한 줄로 요약하면 검찰의 기소 논리는 이재명 시장이 공공에 더 유리한 비율제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인데, 현실은 비율제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고 오히려 민간업자들이 먼저 제안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방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검찰의 기소 내용은 구라가 되고 자연스럽게 기소 논리도 박살나게 됩니다. 물론 저로선 100번 1000번 양보해 검찰 말이 맞다고 해도 배임 혐의 기소는 황당하다고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확정이익보다 비율제가 나았다는 말은 결국 부동산 경기가 폭등한 미래 시점에서야 가능한 평가입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고 사업 리스크도 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성남시 입장에서는 비율제고 뭐고 확정이익으로 공공수익을 먼저 챙기고 리스크는 민간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이 되려 더 합리적이란 겁니다. 결국 검찰 논리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미래를 예지하지 못했으니 배임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정영학 회계사의 법정에서 작심폭로, 그리고 다른 언론사들의 무관심 속에 유일하게 이걸 보도한 김종훈 기자의 노력 덕분에 원래도 황당하기 짝이 없던 검찰의 대장동 기소 논리는 붕괴됐다고 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진술 조작 정황입니다.
전술했지만 정영학 회계사는 어제 재판에서 검찰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또 증언하면 다음날 불려가 취조받으며 진술을 수정했다고도 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검찰이 자신들의 사건 구도에 맞게 진술을 끌고 갔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심지어 정 회계사는 검찰이 평당 1,500만원 자료가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제시해 착각을 유도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단순히 진술을 압박한 수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증거를 조작한 셈입니다. 정말 악마도 이런 악마들이 있을까 싶은데 그나마 정권이 바뀌고 법정에서라도 이런 폭로가 나오고 있는 건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함께 짚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건이 결이 비슷한 박상현 검사 징계 건입니다. 현재 박상현 검사에 대해서는 대검이 정직 2개월을 법무부에 청구한 상태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추가 징계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관련해 이 부분은 김종훈 기자의 호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본질을 잇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인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진술 세미나가 이루어졌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정성훈 장관은 그걸 자꾸 잇는 것 같은데 그걸 잊으면 안 돼. 이화영이 양심에 따라서 진술을 재번복했기 때문에 정치인 이재명이 23년 9월 27일 새벽 2시 47분에 구속되지 않은 겁니다. 박상현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게 2달 징계를 내린 사유가 뭐예요? 자백을 유도하게 했다는 게 사유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허위 자백이 아니야. 외부 음식 반입이랑 자백이야. 중요한 건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는 건데 앞에 허위를 빼버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 허위 자백 유도나 진술셈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징계시효. 그게 문제라는 거야. 이 상황에서 지켜봐달라고 하면서 외부에 있는 다른 정치 활동을 더 지금 추가해가지고 징계를 종합적으로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이제 해임까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징계 사유에 이게 과연 포함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허위 자백 유도가. 제가 이거 취재를 오래 했는데 법무부에서 속 시원하게 말을 안 해줘요. 기다리라고만 얘기. 그러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성호 장관이 잘할 때는 잘한다고 하고 답답할 때는 답답하다고 비교적 분명하게 결을 나눠서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북 송금의 진실을 모두 파헤칠 것 같았던 처음의 정성호 장관과 달리 지금은 솔직히 말해 박상용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어서 저러나 싶을 정도입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뭔가 크게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실망이 너무 커서 비판도 의미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조작기소 특검이 절실합니다. 사실 오늘 보도된 대장동 사건 조작 의혹이나 대북 송금 사건 조작 의혹이나 우리가 원하는 건 검사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확실하고 불가역적인 범죄 검사들에 대한 처벌입니다. 물론 지금은 지방선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 이후 조작기소 특검을 전광석화처럼 몰아붙여 검찰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은 선거에 집중해야겠지만 선거 후 있을 조작기소 특검도 늘 유념하길 바라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